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내 사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적 방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만약 가게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체,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들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법의 제1조를 딱 보면요. 이게 단순히 건물주랑 세입자 사이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보호해줘서 결국엔 나라 경제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아주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시작할 때 내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부터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또 계약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까지 이 5단계로 나눠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볼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바로 그 첫날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와, 이거는 임차인의 거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장사 중에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저는 이 계약 그대로 여기서 장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새로운 주인한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법적인 힘이거든요. 다음은 우선 변제권인데요. 이건 내 보증금을 지키는 VIP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정말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다른 빚쟁이들 다 제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슈퍼파워란 VIP 티켓 어떻게 왔냐고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먼저 가게 열쇠 받아서 점유를 시작하고요.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해도 대항력이라는 슈퍼파워는 바로 생겨요. 여기에 딱 하나 더. 세무서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만 쾅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완벽 장착입니다. 정말 쉽죠? 자, 이제 법적인 방패를 단단히 채웠으니까요.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 숫자 10년입니다. 맨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 동안은 사장님들이 건물주한테 저 계약 연장할게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 중 하나죠. 가끔 건물주가 리모델링 할 거라느니 하면서 갱신을 거절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법에서 정한 명확한 철거 사유가 아니면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은 공평하니까요. 예를 들어 월세를 3기분이나 밀렸거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빌려줬거나 가게를 심하게 부수는 등 이런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땐 건물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물주는 여러분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도 별말 없고 사장님도 별말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조건도 기존이랑 똑같이요. 이건 임차인을 위한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됐을 때의 키포인트는요, 주도권이 임차인에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사업 상황이 좀 변했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 3개월 뒤에 나갈게요 하고 통보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주는 그 1년의 기간을 보장해줘야만 하죠.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저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내가 그동안 이 가게에 투자한 돈, 즉 보증금과 권리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죠. 권리금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요, 사장님이 그 가게에 쏟아부은 땀과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단골 손님과 신용, 장사 노하우, 그리고 가게 위치가 좋아서 생긴 이점까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은 여러분이 이 권리금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회수할 기회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자기가 권리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깨지게 만드는 거? 이거 명백한 불법 방해 행위입니다. 물론 새로 올 사람이 딱 봐도 월세 낼 능력이 없어 보인다거나 할 땐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방해를 했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시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조항 정말 밑줄 쫙 그으셔야 합니다. 이건 임차인을 위한 최종 방어막 같은 조항인데요. 만약 계약 썼을 때 권리금은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라든지 계약갱신 요구는 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냥 무효입니다. 법이 그 계약서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론처럼 모든 게 술술 풀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건물주랑 이런 문제들로 말이 안 통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무조건 변호사부터 찾아가고 소송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법은 더 현실적이고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바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상가 임대차 문제 전문 해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월세 문제, 권리금 문제처럼 가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다툼을 여기서 다룰 수 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 대신에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 오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계약 첫날 확정일자 꼭 챙기기, 최대 10년의 갱신요구권 당당하게 쓰기, 그리고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준비하기. 기억하세요. 이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